네, 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식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매매원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름이 나와 있듯이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첫 번째는 적자 기업을 하지 말자. 두 번째는 주도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에서 매매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은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라. 바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대략 제가 코스피, 코스닥 업종 차트를, 지수 차트를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에서 보면 우리가 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도 있고, 지수가 옆으로 횡보할 때 조금 지루한 움직임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시기도 있고, 이렇게 하락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때에 맞게 이 당시 A라는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으면 이때도 A라는 종목이 오를까요? 아닙니다. 항상 어떤 시기마다 강하게 인기를 끄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한 시기에서는 반도체라는 업종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 수도 있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반도체라는 업종이 조정을 받을 때 또 몇 년이 지나 어떤 시기에서는 이때는 화장품이라는 업종이 주도를 할 수가 있고, 이 화장품 업종이 또 해가 지게 되면 또 다른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는 또 다른 테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 시기마다 대장을 하는 업종이나 테마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의 업종이 모든 시간 동안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수는 없다. 요거를 먼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항상 시세 차익을 볼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우리가 옮겨 다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아무리 지수가 지루하게 흘러가더라도 분명히 이렇게 지수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하는 소수의 종목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코로나 때 모든 종목이 급락을 했죠.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그런데 지수가 약간 반등할 때, 이때 당시에 모든 종목이 올랐지만 더 강력하게 오른 종목군들도 있겠죠. 뭡니까 이때? 제약, 바이오주. 특히나 진단키트,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이렇게 코로나 수혜주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지수보다 더 강력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당시에 예로 들면 여러분 다 아시죠? 시젠, 신풍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인기를 끌 수가 없었던 시기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면서 얘네들이 너무 코로나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근데 주식시장은 항상 돌아갑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살살 올라올 때 어떤 종목이 올라왔다? 2차 전지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뭐가 대장주를 했냐면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러가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소재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상승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지금 에코프로가 오르고 있나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소재 쪽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또는 조정을 보이는 과정에서 시장은 또다시 다른 먹거리를 찾고 있다. 그러면 지금 주도주가 된 거는 뭡니까? 반도체다. 그리고 앞전에는 AI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지금은 어디가 오르고 있나요? 화장품,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죠. 이 시기마다 다 새로운 주도주들이 탄생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이때 당시에는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곳에서 매매를 했다면 수익을 볼 확률이 떨어지겠죠. 물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다 오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야 더 크게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화장품이랑 원전 또는 반도체 또는 AI 전력 관련해서 전선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상한 시멘트 또는 2차전지 이런 쪽에서 매매하면 돈을 벌 수가 있나요? 못 벌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럼 주가의 변동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볼 확률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거거든요. 항상 그때 당시에 유행하는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이 주도주를 하는데 그 트렌드를 우리는 계속 쫓아야 된다. 이 트렌드를 쫓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저는 어떻게 쫓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3가지로 주식시장의 트렌드를 쫓는데 일일이 저는 부지런하게 메모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업종이 강세인지 어떤 테마가 지금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주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종목을 발굴하지 못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는 매일매일 0181 창이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0184 창입니다. 당일 거래 상위 종목을 일일이 봅니다. 일일이 찾아보면서 그나마 거래량이랑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뉴스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뉴스를 찾아보면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이렇게 특징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세화 PNC라는 종목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하는 화장품의 관세가 이거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갈 때 세금이 5%가 붙어 있었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없앤다. 그러면 굉장히 호재죠. 어디 업종의 호재다? 화장품이구나. 결국에는 화장품이구나. 그럼 살펴보니까 세화 PNC도 그렇고 밑으로 가보면 뷰티스킨도 화장품이고 한국 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에이블 CNC, 휴메딕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는 요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 놓거든요. 5월달 거 한번 볼까요?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이틀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5월달에 뭐가 올랐는지 저는 기록을 해 놓습니다. 왜 올랐고 뭐가 올랐고 어떤 섹터가 집중적으로 올랐고를 기록해 놓습니다. 세명전기, 제일전기공업, 대원전선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올랐는데 얘네들 오른 업종을 보니까 다 전력 수요에 대한 전선 변압기 업종이더라. 그리고 또 한선 엔지니어링이 올랐는데 전력이 부족하니까 천연가스가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 결국에는 다 지금 시장은 앞으로 AI 시대에 따라서 전력이 부족하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구나. 그리고 유리기판 업체나 반도체 업종 쪽으로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도 꾸준히 오르고 있구나. 이때 5월 8일 수요일날 보니까 또 조선업종이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렇게 전력 수요에 대한 수혜주가 계속 오르고 있다. 5월 10일날 보니까 또 전력 수요 폭발에 따른 테마주들이 오르고 있고 여기서 또 화장품주들이 등장을 하게 돼. 그리고 역시나 신규 상장주인 얘가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안에서 놀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다가 화장품 테마면은 이렇게 쭈루룩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종도 정리를 해 놓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될 건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굳이 이상한 종목에 손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시작이거든요. 예로 들어서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에 화장품주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뷰티스킨이라든지 삐아라든지 이쪽이 대장주를 먹었지만 나중에는 갑자기 실리콘투라든지 VT, 클래시스 이런 종목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화장품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재료의 연속성을 따졌을 때 꾸준히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차트에 내가 자신 있는 차트의 흐름
가격이 좀 메리트 있는 종목에서 분할 매수로 사간다면 웬만하면 높은 확률로 수익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돈은 화장품주들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갑자기 죽어있는 초전도체에서 갑자기 매매를 하겠다. 나는 이 차트가 마음에 들어. 이 초전도체에서 매매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 실패된 매매죠. 수익을 봤다 하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매매다. 초전도체는 앞전에 여기서 하더라도 열풍이 불 때 매매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화장품주로 몰리고 있고 초전도체는 거래량이 지금 죽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일일이 하루 또는 이틀, 적어도 3일 안에 계속 전일 대비 등락률이나 당일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을 위주로 검색을 합니다. 근데 모든 종목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차트를 돌려다보면서 말도 안 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밑에서 그냥 반짝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그리고 반짝 올랐는데 딱히 재료도 연속성이 없고 매력도도 떨어지는 종목들은 굳이 적어 놓지 않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종목 거래대금이 터졌지만 배제하면 되겠죠. 굳이 여기서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메모할 필요는 없겠죠. 이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오거든요. 어떤 종목을 조금 해놔야 되지. 만약에 예로 들어서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3천억이나 터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록을 해놔야겠죠. 바닥에서부터 일단 상승을 하는 종목이니. 그러면서 보니까 대한해운뿐만 아니라 해운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다. 그러면 해운주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검색을 하고 이 이슈가 진짜 강력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내가 놀아야 하는가가 데이터가 쌓이면 조금 감이 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것과 중구난방으로 그때그때 올라가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과는 확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지런하게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야 된다. 시장의 트렌드는 일일이 하나하나씩 검색하면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해놓고 이 관심 업종을 어떤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추적을 해야 된다. 지금 원전에 대한 이슈는 원전은 지금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업종 중 하나죠. 트렌드 중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원전 이슈를 검색해보니까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살아있는 재료도 일정도 있더라. 그러면 원전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그 중에서 차트가 내가 경험상 이 차트는 오를 확률이 높더라. 그런 종목에 강하게 승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두는 업종들은 트렌드가 인기 있는 트렌드이다. 그러면서 확률이 높은 차트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실적과 수급도 좋은 종목이다. 이것까지 다 합쳐졌을 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손절을 나가면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좋다고 하는 건 다 넣었을 때 이 종목에서 실패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가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귀를 해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쫓아라. 트렌드를 쫓으려면 결국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 경험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손실을 계속 보고 있다면 반드시 트렌드를 쫓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쫓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계좌가 조금씩 변화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다음 공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